네, 성범죄로 군복을 벗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내란 사태에 개입한 걸 넘어서 총지휘자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 씨가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던 롯데리아 지점은 노 씨의 자택 인근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간인이 정보사 수뇌부를 자신의 집 앞으로 집합시킨 셈입니다. 먼저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입니다. 계엄 이틀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불러 12.3 내란 사태를 모의한 곳입니다. 취재 결과 이곳은 노 전 사령관 자택 근처였습니다. 노 전 사령관 거주지에서 롯데리아까지는 걸어서 1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정보사령부는 이곳에서 차로 40분 걸리는 꽤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자기 집 앞 롯데리아로 부르자 정보사령부를 움직이는 수뇌부들이 총집결한 겁니다. 이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건 12월 1일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6년 전 부하 강제추행으로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의 거주지 앞 롯데리아가 계엄 야전사령부 역할을 한 겁니다. 인근 주민들도 노 전 사령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되게 자주 보셨나 봐요. 지금 일단 휴무거든요. 그 정도예요? 아니 지금 거래한 지가 몇 년째인데 저 피클로 다니시는 통보가 나가세요. 어제 구속된 노 전 사령관이 체포된 장소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노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막 경찰들이 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네, 그때 이제 동생이 있는데 와가지고 그때 밤에 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 4시인가 5시인가 돼갔어요. 경찰은 구속된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2.3 내란 사태를 모의한 과정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노상원 씨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노 씨의 집은 다름 아닌 점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역술인들은 노 씨와 자신들이 동업자 관계이고 노 씨가 성범죄로 전역한 이후부터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롯데리아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매장 근처에 있는 노 전 사령관의 집은 영업 중인 점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3명의 남녀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주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역술인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JTBC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노상원 씨? 롯데리아 모의 주도자 노 전 사령관은 자신들과 동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명리학 등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저랑 이제 쉽게 말하면 동점인가? 제 일 다 봐주면서. 두 사람이 만난 건 노 전 사령관이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한 후인 2019년이라고 했습니다. 전에서 기가 하다가 같이 만난.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계열이니까 뭐. 그러니 그 애로움에 소리 공부를 하면서 의지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지. 이들은 군에 있을 때부터 명리학을 공부한 노 전 사령관이 영적인 끼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어떤 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이제 한 거지. 정말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셨다 했어요. 노 전 사령관이 역술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직접 손님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철학도 보시고. 다 터득한 사람. 대면도 하시고. 사주면이 다 터득한 사람. 시골에서도 이제 이렇게 유명하니까 시골에서도 봐주고 그런가 봐요. 명리하고 장명도 하고. 12.3 내란 사태 때도 노 전 사령관이 이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3일날 터졌나? 그분의 전에 계셨고 저는 일반이 좀 항상 있어요. 노 전 사령관의 집 앞에서 특이한 걸 봤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엄청 되게 좋은 차가 두 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차 안에서 돈 버는 도구들을 밑에서 꺼내는데 막 지붕도 있고 나무 같은 거 푸는 것도 있고 깃발 같은 것도 있고. 취재진과 만난 한 주민은 노 전 사령관을 아예 남자 보살로 기억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노상원 씨가 탱크 부대 동원까지 계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내란 사태 당일 밤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육군 기갑부대 여단장이 노 씨의 지시를 받고 정보사령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10시 33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 검은 카니발이 도착합니다. 여기서 내린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계엄 선포 5분 만에 선관위 서버실을 장악했습니다. 같은 시각
선관위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성남시 판교의 정보사 예하부대 사무실엔 육군 제2기갑여단의 구모 여단장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구 여단장의 근무처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기갑여단입니다. 그런데 이날 특별히 휴가를 내고 자신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정보사 부대에 가 있었던 겁니다. 구 여단장을 호출한 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주도 세력이 계엄 반대 시위 등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 전차 등 기갑 전력을 동원하려 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기갑여단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여단으로 K1A2로 무장한 3개의 전차 대대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판교 모임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도 제2기갑여단이 계엄 임무 수행군으로 편성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유지됐더라면 기갑부대가 임무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겁니다. 계엄 당일 기갑여단이 이동했거나 이동을 준비한 정황이 있었냐는 질문에 육군 측은 기갑여단이 출동 준비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내란 사태 당시 김용현 전 장관 직속의 수사 조직을 만들려 했고 이걸 주도한 게 노상원 씨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의혹 때문에 국방부 조사본부의 한 간부가 최근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인 김모 대령이 어제 오전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국군복지단으로 근무지가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본부 2인자인 김 대령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직속의 제2수사단을 꾸리려 했던 계획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령 하에선 방첩사령관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와 별개로 계엄사 직제에도 없는 사설 수사 조직을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이 수사단엔 김대령 외에도 정보사령부와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여럿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내란 사태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의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본에서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제2수사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깊게 관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안팎의 인원을 포섭해 이 수사단을 꾸렸고 예비역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합수본과 별개의 수사 조직을 꾸리려 했던 건 계엄 성공 시 부정선거 수사 등 별도의 임무를 전담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전직 정보사령관이라고는 하지만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역술인으로 살아온 민간인이 내란 사태의 총지휘자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 김지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앞서 봤지만 이 노상원 씨가 집 앞의 롯데리아로 이 정보사 수뇌부들을 불러 모아서 계엄 작전을 하달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노상원 씨는 이번 계엄을 지휘한 야전사령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사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지휘관들, 정보사령관부터 정보사 현역 대령 2명을 자신의 집 앞인 롯데리아로 불러 모아서 선관위 장악을 지시한 겁니다. 네. 또 계엄 선포 직후엔 내란의 2인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서버 확보를 위해서 노상원과 연락해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노 씨는 점집으로 밝혀진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노상원 씨가 역술인이라는 건 어떻게 취재가 된 겁니까? 네, 이 안산이라는 곳이 정보사령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안산 롯데리아에서 만났을까 저희가 궁금해서 취재를 하던 중에 네. 이 롯데리아가 노상원 씨의 집과 상당히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 기자들이 주변 가게,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확인을 하게 됐고요. 최종적으로 노 씨의 집이 점집이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네. 저희가 만났던 한 가게 점원은 노 씨 사진을 보자마자 보살님이네요. 이렇게 알아봐서 저희가 왜 보살님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굿을 하기 위해서
떡을 맞추러 다니는 걸 내가 자주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 씨의 거주지로 등록돼 있는 점집에 찾아가서 무당에게 노 씨를 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노 씨가 명리학에 아주 능한 나의 동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0년 정도 명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뭐 아주 똑똑하고 능하다, 사주도 본다, 장명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노상원 씨는 성범죄로 군복을 벗은 뒤에는 역술인으로 살아온 걸로 보이는데 이번 내란 사태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사실상 총지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6년 전에 불명예 전역을 했던 노 씨가 어떻게 이번 계엄에서 이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지 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정모 대령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노 씨가 전역이 몇 년 남았냐라고 물은 다음에 이 김모 대령이 먼저 여단장을 하고 그 다음에 너가 여단장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현역 간부들에게도 인사권을 내가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엄에 모의한 겁니다. 계엄에 참여시킨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노 씨는 육사에서도 상당히 인정받은 엘리트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노 씨가 이 인사권을 실제로 육사 선후배 사이인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서 발휘했던 건지 또 어떤 연결고리로 이번 계엄에서 중추 역할을 하게 된 건지 명확히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 기자였습니다.